굉장히 높은 수준의 벤치마크가 기록이 됐고요. 전혀 문제 없이 게임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다.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오랜만에 광고예요. 지난번에 제가 갤럭시 북2를 한번 살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갤럭시 북2인데 조금 더 상위 모델인 바로 갤럭시 북2 NT750XEW A71A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제품 제공을 받아갖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실제로 배송해주신 패키지가 판매 중인 패키지랑 동일한 걸 저한테 지금 보내주셨거든요. 노트북 본체뿐만 아니라 당연하게도 노트북 충전기가 들어있는데 이 충전기가 C2C PD 충전기고요. 이 PD 충전기가 최대 45W까지 출력이 되기 때문에 갤럭시 북2뿐만 아니라 갤럭시 태블릿, 갤럭시 폰 이외의 다른 C타입 제품들을 모두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지 어댑터이기 때문에 일부 이런 메탈 재질 노트북들을 보게 되면은 어댑터를 물리고 쓸 때 약간 전기가 찌릿찌릿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방지할 수 있는 접지 어댑터가 들어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성품이 들어있었던 게 지금 12월달 행사를 통해서 삼성 정품 블루투스 마우스도 동봉이 돼서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노트북 본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친구는 인텔 12세대 i7 125U를 탑재하고 있고요. 16GB 램, 512GB SSD, 15.6인치 FHD 안티글레어 디스플레이에다가 720p 웹캠, 듀얼 디지털 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5.1에다가 와이파이 6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을 보시게 되면 여기 C타입 2개가 달려 있고요. 풀사이즈 HDMI가 있고요. 풀사이즈 USB 3.2 포트가 또 하나가 있고요.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노트북 잠금 장치인 켄싱턴 락 포트, 풀사이즈 USB 3.2 포트가 하나 더 있고 이어폰 단자, 마이크로 SD 슬롯 이렇게 있습니다. 하판에 보게 되면은 각각 2W인 스테레오 스피커도 있고요. 요게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판에 바로 메모리나 SSD 확장 슬롯이 없긴 하지만 하판을 이제 열게 되면은 M2 슬롯이 여유분이 하나가 있다고 하니까 추가로 끼워 넣는 것도 가능하겠죠. 제가 써본 제품은 그래파이트지만 동일한 사양으로 실버 컬러도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밝은 색깔의 노트북을 원하신다면은 안쪽까지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는 실버를 사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사실 프리더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윈도우가 깔려있지 않고 구입한 후에 필수로 윈도우 11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먼저 갤럭시 북2의 성능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북2이기 때문에 프로보다는 하나 아래에 있는 라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CPU도 살짝 아래에 위치한 라인업을 탑재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전에 개봉기로 보여드렸던 갤럭시 북2 프로 같은 경우에는 i7 1260P를 탑재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1256거든요. U는 조금 더 저전력과 전성비가 좋은 성능 쪽의 그런 CPU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긱벤치를 이 친구로 돌려봤는데요. 저전력 CPU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성능이 너무 좋았습니다. 전원 어댑터를 연결한 상태에서 전원 모드도 최고 성능으로 해주고 삼성 세팅의 성능 모드에서도 고성능으로 해준 상태에서 긱벤치를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점수가 무려 싱글코어가 1707점, 멀티코어가 7030점이 나오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벤치마크가 기록이 됐고요. 이거를 제가 쓰고 있는 라이젠 5600X의 데스크탑과 비교를 해보니까 제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싱글이 1579점, 멀티가 7721점이었기 때문에 와, 정말 노트북인데도 불구하고 데스크탑에 견줄만한 그런 성능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긱벤치 컴퓨팅 그래픽 벤치를 돌려봤을 때도 18854점이 나왔기 때문에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을 탑재하고 있는데 요것도 점수가 준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실제 성능이 어떤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폴가이즈 요 세 가지를 돌려보면서 실제 성능이 어떤지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포토샵에서 썸네일 작업하는 걸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썸네일을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도 굉장히 많고요. 텍스트도 세 가지나 있기 때문에 나름 무겁다면 무거울 그런 이미지인데 이렇게 이동할 때도 렉이 전혀 안 걸리고요. 배경사진은 4K 해상도로 되어 있는데 크기 조절을 할 때도 되게 부드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썸네일 작업을 이 노트북으로 외부에서 간단하게 하실 때도 아주 부드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4K 영상의 컷 편집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GPU 초기화를 하고 있고요. 최고 성능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팬도 최대한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지금 노트북을 제가 마이크에 가깝게 한번 갖다 볼게요. 요 정도가 노트북에서 들을 수 있었던 최대의 팬 소음이었습니다. 팬 소음이 거슬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부분도 요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4K 영상 컷 편집된 거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리 보기 해상도도 전체 해상도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끊김없이 부드럽게 재생이 되고 있다는 거는 GPU 성능이 꽤나 좋다라고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번에는 폴가이즈를 실행시키면서 롤보다는 무겁고 배그나 오버워치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그런 정도의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프레임 방어가 얼마나 잘 될지 요런 거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로딩 장면 상에서도
보셔도 프레임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이렇게 주변을 둘러봐도 프레임이 거의 안 끊기고 있고요. 막 퉁퉁 튕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픽이 끊기는 모습은 없습니다. 바깥에서 그냥 쓰시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게임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다. 폴가이즈가 이 정도기 때문에 롤 같은 경우는 정말 무리 없이 잘 플레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발열도 어느 정도인지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 발열구와 디스플레이가 연동되는 그쪽 부분은 45.8도가 측정이 됐고요. 디스플레이 쪽은 29.8도, 그 다음에 키보드 쪽은 조금 뜨겁긴 합니다. 46.1도가 측정이 됐고요. 트랙패드 쪽은 그래도 좀 낮아서 31도, 합판을 보게 되면은 43.1도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정도 발열이면 못 쓸 정도로 발열이 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능 대비 팬소음과 발열이 그렇게 심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기가요, 이게 50%입니다. 여기서 100%까지 올려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밝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일주일 동안 쓰면서 웬만한 시간에 그냥 50%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이 친구가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유튜브 영상을 쭉 틀어놓으면서 몇 시간 동안 연속 재생이 되는지 한번 그걸 테스트 해봤거든요. 테스트 환경에서는 배터리 모드가 윈도우 전원 모드에서 균형 잡힌, 삼성 세팅에서는 최적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밝기를 50%로 두고 연속적으로 유튜브를 틀어놨는데요. 윈도우 기준으로 화면 켜짐이 4시간 19분 이렇게 떴는데, 제가 실제로 유튜브를 재생했던 목록들을 다시 시간을 합쳐보니까 화면 켜짐 시간이 5시간 이상은 충분히 나와줬습니다. 문서 작업만 하신다거나 밝기를 더 낮추게 되면은 5시간보다도 더 오래 가는 배터리를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성능 대비해서는 굉장히 배터리도 오래 간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성능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디자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게 스펙상으로 15.3mm거든요 그래서 테두리 측면을 사면을 이렇게 다 둘러봐도 꽤나 얇게 보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무게도 스펙상 1.57kg이긴 하지만 이렇게 들었을 때 막 무겁다 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베젤 같은 경우에는 하단은 조금 턱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두껍진 않고요. 그리고 나머지 3면이 꽤나 얇은 편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베젤도 꽤 얇아서 몰입도가 좋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랙패드도 꽤 광활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게 제가 쓰고 있는 머니클립 지갑인데, 머니클립보다도 면적이 조금 더 큰 넓은 트랙패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 10키가 빠지지 않고 살아있어요. 저는 10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10키가 빠지지 않고 노트북에 들어갔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물론 아쉬운 거는 방향키가 다 반쪽짜리라는 거긴 하지만 노트북에서 풀사이즈 방향키 찾기는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갤럭시 부트 프로에서도 안 되는 요 180도 펼치기가 된다는 거예요. 펼칠 때 각도가 살짝 들어갑니다. 각도를 줬을 때 살짝 노트북 하판이 들리면서 쿨링을 위한 공간도 살짝 더 열리기 때문에 바닥에 꽉 막혀서 쿨링이 좀 잘 안 돼갖고 오히려 열을 받는 그런 류의 노트북이 아니라 아래부터 위에까지 순환이 잘 되는 그런 노트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번에는 갤럭시 북이기 때문에 갤럭시 에코시스템에 들어가 있거든요. 갤럭시 에코시스템에서 얼마나 이 친구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그것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퀵시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파일을 우클릭한 다음에 공유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퀵시어가 뜹니다. 그러면은 주변 갤럭시 기기의 공유, 요게 바로 있거든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5G를 갖다 놨는데 여기다가 바로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퀵시어 해갖고 이미지 공유가 되고요. 수락을 누르게 되면은 서로 간의 연결 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이미지가 전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에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지만 세컨드 스크린으로 갤럭시 탭과 연결해서 화면 확장뿐만 아니라 터치 입력, 펜 입력까지 충분히 가능하게끔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과는 멀티 컨트롤 연결해도 됩니다. 그래서 갤럭시 북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서 갤럭시 탭을 제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북 스마트 스위치라고 해갖고 내가 예전에 쓰던 노트북에 있던 자료들을 일일이 USB나 외장하드에 담아서 다시 여기다 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노트북끼리 연결시킨 다음에 스마트 스위치를 깔아갖고 바로 이렇게 연동시켜서 원하는 데이터만 쫙쫙쫙 넣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블루투스 간편 연결도 되기 때문에 삼성 계정과 연동을 시키고 나면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버즈도 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버즈를 열었을 때 옆에 팝업이 뜨면서 갤럭시 버즈 연결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이어버드 유닛과 케이스의 배터리 상태까지 잘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노트 당연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썼던 노트들을 태블릿이나 휴대폰이 아니라 갤럭시 북에서도 바로 연동해서 볼 수가 있고요. 보는 것뿐만 아니라 편집, 삭제, 이동 이런 것도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 파일 트래커를 통해서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파일이 어떻게 저장되었는지 보여주는 기능도 있고요. 태그를 설정해서 태그에 해당되는 파일들만 따로 모아보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퀵서치는 전체 검색, 이름으로 검색, 문서의 텍스트 검색, 이미지 내용 검색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문서 색인이나 이미지 색인을 통해서 윈도우의 기본 파일 탐색기보다도 훨씬 더 간편하게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퀵서치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성 스튜디오 플러스라고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간단한 편집 프로그램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클립을 컷 편집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조절을 통해서 화면을 돌려버리거나 좌우 반전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필터를 먹일 수도 있고 색조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릭이나 스티커, 텍스트를 통해서 다양한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을 조금 내볼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제품을 구입하실 때 가장 유의하실 부분은 이 제품이 프리도스다 보니까 윈도우 정품을 구매하신 적이 없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도 챙기면서 노트북까지 갤럭시 에코시스템에 등록을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갤럭시북 2 NT750 XEW A71A 모델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 품질도 그렇고 스피커 품질도 그렇고 퀄리티가 나름 준수하기 때문에 컨텐츠 감상할 때도 꽤나 만족스럽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갤럭시와의 연동성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갤럭시 유저라면은 노트북을 구입하실 의향이 있으실 때 이 모델도 꼭 한번 후보 중에 하나로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갤럭시 유저가 아니더라도 얇고 가볍기 때문에 누구나 무난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인 BMS에서 이 제품을 구입하시게 되면은 12월 31일까지 블루투스 마우스 증정 행사와 함께 할인 프로모션이 세게 들어가서 최저 가격으로는 105만 3,320원에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성능에 비해서는 요새 굉장히 저렴하게 풀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